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많은 마트에서 불이 나면은 인명피해 우려가 큰데요. 이럴 경우에 가장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몇 명 정도 사람들이 화재 당시에 있었고 혹시 그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 목격자라든지 그런 현장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 여부인데요. 네. 지금 전해지는 내용을 들어보면 가스가 누출된 것 같고 그리고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화재가 이제 났다. 검은 연기가 확산됐다 크게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화재라면은 사람들이 좀 대피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금 방화와 관련된 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그 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출입구라는 게 결국 고객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출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히 가스와 같은 강한 인화성 물질이 폭발성 화재로 이어졌다고 하면은 그 내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화재 초기부터도 피난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한 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기 위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결국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재가 크고 급속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큽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이용하는 이 장소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피를 먼저 해야 될 텐데 뭐가 대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신호를 뿌린 여성이 들어간 이후에 급속도로 불이 번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이 번지면은 대피하는 방법도 굉장히 없고 안에 계신 분들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화재하고 달리 특히 가스라든지 신호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서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화재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피난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출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비상구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빨리 피난 출구를 찾아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양주시 만성동에 있는 농민마트입니다. 이 마트의 구조를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불길과 이런 연기는 많이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진압 과정에서요. 이 정도라면 인명피해 여부를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완전 진화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중형 마트 같은 경우는 건물 구조 자체가 내화성 구조가 아니라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화재에 건물이 이제 버텨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건물로 진입했었을 때 건물이 2차적인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소방대원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화재가 완전히 된 후에 진입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마트 화재라고 하면은 마트 안에 좀 인화성 물질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물건을 팔기 위한 상품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불에 탈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이고요. 또한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탄가스 통이라든지 휴대용 부탄가스 통이라든지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폭발성으로 많은 열량을 발충시키면서 화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물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용도 화재보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마트, 이렇게 여러 명이 이용하는 마트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는 방화벽 같은 소방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트 규모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런 어떤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 구획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 설치도록 되어 있고요.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화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면 300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규모 자체가 화재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 방화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말이죠. 검은 연기가 물론 지금은 연기가 잦아들었지만 이 검은 연기가 이렇게 번질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네, 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예. 이런 어떤 마트 같은 화재에서 발생하게 되면 유독성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그 유독성 가스가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으로 떨어져서 그 위치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경찰의 통제라든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는 데서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들어온 내용을 보면 5시 2분쯤에 이제 가스를 누군가가 누출시키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격자 분들 얘기에 따르면 5시 반부터 이제 불길이 솟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재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재 자체를 이제 내는 과정에서 가스를 미리 이제 누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초기 가스가 누출되고 화재가 발생한 데 사이에서는 2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그 불을 내신 분하고 그 안에 직원들하고의 어떤 서로 다툼의 이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 사이에 그 정도 시간이 있었다면 그 안에 있는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명피해가 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로 가스가 누출되자마자 가스에 의해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내부에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피난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를 초기부터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현장에 있는 목격자의 제보에 따르면 말이죠. 이 부상자가 있는데 부상자는 이 마트의 점장으로 추정되고 이 점장이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마트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먼저 대피시켰기 때문에 다행히 추가로 많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이고요. 지금 전문가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누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간과 불이 시작된 시간에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간에 좀 이게 다툼이 만약 있었다면 좀 대피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또 비슷한 내용이 또 제보로 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점장이라든지 직원들의 그 피난 유도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제실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송실사이버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